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은퇴연금 아무레츠 에셋의 브라이언 리입니다. 오늘 4월 11일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는 여러분 최근에 기업연금 혁신안이죠. Secure Act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이 지금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변화될 것인지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ure Act는 full name은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라고 해서 2019년도에 이미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번째 법안이 통과됐고요.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새롭게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난 3월 말에 하원에 이미 이제 상정이 끝나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 상원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 골자를 보면 여러분 현행 401k나 퀄리파이 플랜, 우리 세금 공제 받는 다양한 그런 은퇴 플랜들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가입률이나 베네핏들을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세금 공제를 통해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여러분 내용들 보시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ecure Act 2.0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첫 번째 보시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기간이죠. 우리 RMD라고 하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 연장하는 그런 법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캐치업에 대한 우리 50세 기준인데 그것도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1k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오로 인롤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자동으로 엘리저블이 되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하는 그런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플랜 가입자의 오로 인롤먼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언론에서 좀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401k 가입을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401k 플랜을 셋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401k 플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들에게 가입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중에 오로 인롤먼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1년 후든 우리 회사 입사일로부터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페이롤에서 플랜에 자동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 인컴의 3%를 의무적으로 페이롤에서 401k에 디덕트 하도록 그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건 꼭 401k뿐만 아니라 보호드립이라든가 다른 플랜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매년 자동으로 1%씩 인크리즈해서 연봉의 up to 10%까지 자동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직원이 후에 원치 않으시면 내가 옵트아웃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축 습관을 들인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 오로 인롤먼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직 연도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셋업되는 모든 플랜들은 오로 인롤먼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과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랜들은 그랜드파더로 때문에 의무화는 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오로 인롤먼이 대세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파타이머들이 있어요. 지금 현행에서는 파타이머들에 대한 의무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저빌리티를 뭐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앞으로 Secure Act 2.0 법안에서는 3년 이상 회사에서 일한 파타이머라고 하더라도 그 엘리저빌리티가 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래서 장기적으로 파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401k나 기업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캐치업 컨트리뷰션 그리고 또 R&D 나이 연장인데요. 캐치업은 현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0세 기준이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401k 같은 경우 2022년에 개인들의 맥시멈 컨트리뷰션은 25,500불인데 반해 50세가 되시거나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캐치업이 6,500불 조항이 있어서 27,000불까지 저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법안에서는 62세부터 64세까지 사이에는 그 캐치업 어마운트를 6,500이 아닌
만불로 증가시키는 법안이 돼 있어요. 물론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액수들도 계속 조정이 되겠죠. 6,500불이 뭐 7,000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캐치업 어마운트도 같이 늘어나겠죠. 즉 지금까지 캐치업은 50세 이상만 적용이 됐었는데, 또 다른 구간 62세부터 64세가 되시면 또 다른 캐치업 구간을 둔다. 그 내용이고요. RMD의 경우는 모든 세금 혜택을 받는 플랜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조항이 있죠. 최소한의 인출해야 되는 금액 관련 규정이 원래는 이제 70.5세였고요. 그게 이제 2019년 법안 때 72세 현행으로 변경됐고, 그리고 2.02 법안에서는 향후에 연차적으로 최대 75세까지 RMD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대 수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의무적으로 빼야 되는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는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재미있는 조항인데요. 우리 미국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401k나 연금에 저축을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스튜던트 론이 많아서 지금 현재 연봉에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칭을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 회사가 뭐 5%를 매칭을 해주는데 직원이 5%까지 저축을 해야만 회사에 매칭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튜던트 론을 갚느라고 매칭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요. 스튜던트 론을 갚는 어마운트를 401k에 컨트리뷰션 하는 어마운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 크레딧을 주는 거야. 그 액수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 크레딧에 대해서 회사의 매칭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만 불을 받는 연봉을 받는 직원이 회사에서 매칭을 5%를 해준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직원은 10만 불에 대한 5%니까 5천 불을 1년 동안 저축을 해야 회사가 up to 5%까지 매칭을 해주니까 5천 불을 매칭을 해주겠죠. 그러면 토를 내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10,000불을 넣게 되는 거죠. 그 해에. 근데 이 직원이 스튜던트 론을 갚느라고 이 5천 불을 저축을 못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에서도 5천 불을 못 주죠.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만약에 그 스튜던트 론을 갚느라고 5,000불, 6,000불, 7,000불을 1년에 갚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갚는 액수를 전체 연봉의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서 컨트리뷰션 크레딧으로 주고 5,000불 이상을 스튜던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401k 어카운트에 저축은 못하지만 회사에서 5% 매치업인 5,000불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이 직원은 당장 내 돈은 못 넣더라도 5,000불이 밸런스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법안이 될 것이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지금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 스튜던트 론이 많은 이런 세대들은 아마도 장기적으로 은퇴연금 준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oth 401k에도 매칭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은 직원이 트레디셔널 401k, 세금 공제를 받는 트레디셔널 401k나 또는 지금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텍스 프리 인컴을 만들 수 있는 401k 어카운트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중에 뭐 두 개를 다 쓰셔도 되죠. 두 개의 어카운트의 컨트리뷰션 리밋이 합해서 1년에 25,500불 또는 50세 이상이시면 27,000불인 건데, 직원이 Roth 401k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더라도 현행 법대로는 회사는 401k 어카운트에만 매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만약에 직원이 Roth 401k에 저축을 하게 되면 회사 매칭도 Roth 401k로 컨트리뷰션을 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좀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퇴하실 때쯤 되셔가지고 401k나 IRA에 거의 뭐 50만 불, 요즘에는 100만 불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세금 공제를 받고 연기, 디퍼를 했기 때문에 이 세금 공제 어카운트들은 나중에 59.5세 이후에 쓰실 때에 찾는 만큼이 그 당해 년도에 인컴으로 잡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꺼내면 텍스를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관리 차원에서는 401k, 세금 공제를 받는 401k와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라스 401k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시라라고 저희가 권고해 드리는데, 특별히 회사의 매칭이 라스 401k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지금 세금 공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은퇴해서 돈을 쓸 때에 텍스 프리 인컴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세금을 줄이지만 향후 은퇴했을 때 세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항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내용들 중에 우리 개인 손님들 또 기업 연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변화될 만한 내용들 몇 가지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